안녕하십니까. 이준의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무탈하게 잘 보내셨나요? 아까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인터넷을 잠깐 찾아봤습니다. 2008년도 벌써 그렇게 오래됐더라고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정우성 씨, 이병헌 씨, 그 다음에 송강호 씨가 나왔던 영화인데, 오늘 그 영화가 갑자기 떠올리는 제목이 주제로 정해져 갖고 그걸 찾아봤습니다.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을 찾는 주제입니다. 꼭 해야 할 투자, 해도 무방할 투자, 신중해야 할 투자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들께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한 주 기다린 만큼 속 시원하고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주실 분입니다. 주식회사 도시아공간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잘 떠올렸죠? 그 영화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 정우성 씨가 좋은 놈이었던 것 같은데, 꼭 해야 할 투자는 이제 부동산 투자 입장에서는 좋은 놈 비유를 하자면 어떤 내용으로 오늘 시작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투자는 우리가 이익을 보려고 투자하는 네,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거는 별로 손해 볼 가능성이 없이 이익이 날 수 있는 투자가 있고, 예. 어떤 거는 뭐 좀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이익이 날 가능성이 좀 더 많은 투자가 있고, 또 어떤 거는 손해가 날 가능성이 높고 이익은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투자가 있죠. 그러니까 위험, 리스크하고의 상관성인 측면이네요, 그죠? 그렇죠. 예. 근데 보통 보면은 이 투자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저는 평면적이라고 많이 느껴요. 이제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면은 어떤 거는 그 별로 돈이 될 것 같지도 않은 건데도 떠밀리듯이 해서 투자자들이 가는 경우들이 지금 같은 때 특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될 투자 같은, 뭐 말하자면 손해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는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손해 가능성이 높은 거는 굉장히 꼼꼼하게 봐야죠. 그렇죠. 평면적, 입체적이란 말은 뭐냐면은 꼭 해야 될 투자는 그렇게 리스크가 크지 않으니까 그렇게까지 신중하게 고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보통 하시죠. 시장에 참여 못하는 분들은. 그런데 막 그런 거는 이리 고르고 저리 고르고 하다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맞습니다. 손해 가능성이 높은 거는 또 막 이렇게 그 권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극적으로. 막 하라고 하니까 거기 떠밀리듯이 해서 덥석 덤벼드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안 하리만 못한 건데, 그런 거는 뭐 말하자면 주의력을 더 신중하게 꼭 해야 될 거에 비해서 해서 안 되는 거는 막 10배, 100배 더 신중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런 건 또 신중하게 안 해요. 반대로 하는 더 경우가 적극적으로 하죠.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옥석 구분을 더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자, 오늘이 2021년 5월 24일입니다. 오늘 이 즈음에, 오늘 아침에 또 제가 좋아하는 그 후배 기자인 이진우 기자가 저기 하는 그 프로 라디오를 청취하면서 출근을 했는데, 오늘 지분정리평을 나오는데 촌철살인의 그 질문을 이진우 기자가 또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현재 시점에서 우리 곽창석 대표님이 보시기에 놈을 좀 옥석 구분을 좀 해주시죠. 꼭 해야 할 투자, 말하자면 별로 손해 볼 가능성이 없는 투자는 우리가 수없이 되뇌었지만은 내 집 마련입니다. 지금 현재 내 집 마련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꼭 해야 돼요. 뭐 일단 아직
집값이 뭐 꼭지점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측면, 투자재로서에서도 예, 그다음에 이런 주택의 공급이 최근에 많이 줄었다는 측면, 예. 또 뭐 원자재 가격 상승을 포함해서 엄청나게 올랐더라고요. 건축비라든가 또 땅값 상승 이런 것들이 앞으로 크게 나타날 수 예, 예.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직도 내 집 마련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꼭 해야 되는데 이 꼭 해야 될 내 집 마련을 막는 복병이 많다는 거예요. 많죠. 일본 대출 아닌가요? 뭐 대출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 현재 가장 큰 혼란을 가중시키는 게 오히려 정부 쪽입니다. 예. 이제 정부에서 이제 곧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예정돼 있는데, 이제 집을 또 싸게 좋은 입지에 집을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하니까 근데 집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안 주겠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앞으로는 내 돈을 조금만 들이면은 장기 저리 대출로 해서 40년 상환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집을 주겠다. 거의 뭐 공짜에 가깝게 주겠다고 하니까 이게 제일 큰 복병이에요. 올해 이제 5월, 6월에 민간 아파트들이 그 이제 상반기 그 4월까지 못했던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예. 이런 민간 아파트들이 분양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분양받으면은, 근데 분양권 하나 갖고 있어도 집 한 채 가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예. 또 3기 신도시를 못 해요. 그러니까 여기 갈등에 빠지는 거예요. 또 뭐 내 집 마련으로 당장 내 돈이 부족해서 뭐 전세를 끼고 한 채 사두는 것도 하는 순간에 3기 신도시를 못 받게 돼요. 청약을 못하니까. 그 청약 가점제라는 이 청약 제도가 내 집 마련 하시려는 분들의 이 편익을 더 키워주는 게 아니고 거꾸로 내 집 마련을 막는 가장 큰 장벽이 현재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3, 4년 전에도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청약 제도는 앞으로 이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을 크게 가로막는 장벽이 될 거다. 그래서 청약 제도를 한시 앞이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 했을 거예요. 바꿀 만도 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여러 근데 가지. 그걸 이제 3, 4년 전에 얘기했을 때는 무슨 말인지 사람들이 몰랐을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제 와닿을 겁니다. 청약 제도가 그러니까요. 정말 이게 백해 무익한 거구나 하는 거를 지금부터는 알게 되는데, 아직도 정부는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걸 더 강화시킬 거예요, 아마. 참 답답합니다. 진짜 그 지금 이제 전문가들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는 뭐 추첨제를 확대해야 된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청약 제도를 없애야 돼요. 그러나 뭐 이런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 될 거고요. 그러나 이런 거에 빠져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 능력에 맞춰서 공짜 바라지 말고, 지금 가격이 분양가들은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가격이에요, 아직까지는. 예. 그래서 욕심을 부리지 말고 눈높이를 낮춰서 분양을 받는 게 맞지만 안 받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제까지 안 받으셨으니까. 예, 더 로또 같은 걸 기다리는 거죠. 더 좋은 거 당첨되면은 당장 몇 억, 뭐 10억 이렇게 벌고 들어갈 수 있는 걸 기다릴 거거든요. 이번에 저 어디죠? 동탄 쪽에 그 오피스텔 세대수 적은 거 뭐 사상 최대 809대 1인가가 나온 이런 것들 세대수 적고 브랜드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브랜드도 아니었는데, 이 로또 분야 기사 프레임이 사람 죽이는 것 같아요. 아니 자기는 될 거. 우리 곽 대표님 이 얘기 많이 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요행수가 안 바르니까 전 열심히 일해. 저는 그랬잖아요. 근데 계속 될 거라는 그런 믿음들을 계속 갖고 싶으신가 봐요. 그 당연하죠. 뭐 어쨌든 뭐 누군가는 당첨되니까 또 추첨제가 없는 것도 아니니까 꼭 가점만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넣어서 안 되면 그만이고 되면은 대박이니까. 근데 그 시간에 이제 내 집 지금 1주택자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내 집 마련의 꿈은 그걸 기다리는 동안 뭐 시세는 계속 올라간다든지 점점 더 요원해지는 거죠. 그거는 이제 시장 전체를 보는 시각이 있어야 할 수 있는데 일반인이 그런 시장 전체를
관조하는 시각을 갖는다는 게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라고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안 통할 거라고. 요번에 아마 5월, 6월에 그 민간 아파트들 분양한 것들 대거 미분양 날 거예요. 그렇지. 이제 상기 신도시 그것조차도 3기 신도시 때문에 미분양이 날 거고 그것조차도 무주택자들의 몫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조차도 결국은 투자자들이 갖고 갈 거예요. 좋습니다. 2번 이상한 놈입니다. 해도 무방한 투자를 이상한 놈으로 비유하겠습니다. 어떤 투자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하면은 이익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또 손해가 날 수도 있고 뭐 이런 투자에 해당되는 건데 예를 들면 뭐 주식 투자 같은 게 그 대표적인 사례겠죠. 지금 뭐 유동성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했을 때 돈을 벌 확률이 더 높아 보이긴 하지만 또 뭐 주식 투자를 한 회사가 망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게 대표적이고 뭐 또 최근에 보면은 이제 주택 투자는 필수제지만은 주택 이외 부동산들은 사실 뭐 필수제는 아니거든요. 뭐 요즘에 뭐 땅 투자라든가 뭐 요즘 많이 나오는 게 꼬마 빌딩 투자 또 오피스텔이라든가 또 뭐 지식산업센터라든가 또는 요즘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확률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이익을 볼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재개발, 재건축을 투자한다. 뭐 주택 시장이 상승장이니까 이익을 볼 가능성이 더 크지만 어쨌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지 않습니까? 사업이 진행되다가 상승장 끝까지 사업이 완성되지 못하고 상승장이 꺾이면은 그럼요. 그때부터는 일반 주택보다도 하락률이 더 커요. 그죠.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또 뭐 제가 지지난 방송인가요 말씀드렸던 금 투자 같은 것도 그런 거에 해당되는데 이익을 볼 가능성이 더 커 보여요. 뭐 그러나 어쩌면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것들 하면은 이득이 더 클 것 같지만 손해를 볼 수 이거는 어느 정도 확률적으로는 해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투자가 여기에 해당될 거예요. 그렇죠. 무방한 투자 정도. 그러니까 이익은 뭐 일반적으로 뭐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라는 걸 관통하는 것들이 보통 이제 이 투자라는 건 이런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3번입니다. 나쁜 놈으로 표현되는 신중해야 될 투자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뭐 신중하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하지 말라는 거하고는 또 약간 뜻이 다르거든요. 해서 이익을 볼 수도 있으나 이 경험상 보면은 손해를 볼 확률이 조금 더 높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해보지 않으면은 잘 알 수가 없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경험치로 보면 뭐 땅을 사는데 기획부동산을 통해서 샀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는 그 땅값이 내가 샀던 땅값으로 다시 회복되지 못할 수도 있고 회복되는데 20년, 3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영원히 재산권 행사를 못해서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확률적으로 손해볼 확률이 크다는 거고 또 예를 들면 같은 개발 사업인데도 재개발, 재건축과 달리 지역주택조합이다. 이러면은 재개발, 재건축은 땅 자체는 남는 투자인데 지역주택조합은 땅이 안 남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추진되다가 멈춰 서 버리면은 그냥 물거품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 사업비가 그냥 날아가 버리는 이런 형태거든요. 홍보비로 다 썼으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지역주택조합도 그 이제 사업 리스크가 크게 줄어드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그때부터는 리스크가 한 90%는 줄어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 인가, 사업 승인이 나면은 거의 99% 줄어들고 단계별로 줄어드니까 무조건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가 낫느냐 안 낫느냐가 뭐 대체적으로는 투자를 해도 되느냐 마느냐의 관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제 곽 대표님이 이제 훨씬 더 경험이 많으시지만 제가 요즘 이제 그 정비사업 쪽에 매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합 설립 인가까지는 이제 소유권이 아니고 권원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흔히 말하는 이제 사용 승낙서 이런 개념이니까 조합 설립 저는 이제 더 힘들다고 보는 게 이제 그 위에 단계 사업계획 승인 인가가 95% 소유권 확보거든요. 그러니까 조합 설립까지는 이번에 작년에 주택법이 개정돼서 하도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권원 80% 플러스 소유권 15% 확보가 이제 추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조합 설립 인가가 낮다고 하더라도 사업계획 승인 인가 때 소유권을 확보하는 뭐 대물 약정 계약을 했던 어쨌든 그 단계까지는 안심을 못할 것 같아요. 이 지역 주택조합 같은 만약에 경우는. 그런 이제 지역주택조합은 현재 규정상으로는 소유권의 권한, 소유권 확보가 15%, 그다음에 토지 사용 승낙수 80% 이런 식으로 돼 조합 있는데 설립 인가가. 이제 고 단계에서는 이제 추가 모집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사업 승인까지 가려면은 그때는 조합원에 가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역적 그렇죠. 끝난 거예요. 그렇죠. 투자 자체가 안 되니까 그 이제 분수령은 지역조합에 있어서는 조합 설립 인가가 분수령입니다. 네, 조합 설립 인가가. 그런 게 있고 또 뭐 예를 들자면 코인 같은 것들도 코인 나오네요. 해당되죠. 사실 그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불분명하고 이게 이제 실제 화폐처럼 사용될지 안 될지도 불분명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경우 또 각국에서 이거를 또 규제를. 인정 안 할 가능성도 높은 거고 이런 게 굉장히 신중해야 될 투자에 해당되고 또 뭐 그 밖에도 뭐 예를 들어 많이 하는 게 뭐 분양형 호텔이라든가 맞습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지분을 쪼개 가지고 그 투자를 하는 공동 투자 같은 것도 부동산에서는 사실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공투 이런 것들도 나중 가보면은 분쟁 여지도 굉장히 많고요. 또 이제 앞으로 많이 생길 수 있는 게 이제 뭐 가족 호텔이나 또는 뭐 펜션이라든가 콘도 뭐 이런 투자들도 앞으로 붐업이 될 거예요. 또 상가 투자들 중에서도 뭐 테마형 상가들이 앞으로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분양하는 것들은 꼭 해라 하지 말라는 아니지만은 그렇죠.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맞습니다. 됩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 사드는 거하고는 같은 평면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한 100배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현실은 오히려 아파트 사는데 주의가 100이면 이런 거 살 때는 그냥 대충 해서 사버리는 경향들이 맞습니다. 있거든요. 오히려 아파트 사는데 일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런 거는 막 10배, 100배 주의를 그러니까 기울여야 일에다가 가진 이유를 붙여서 가격이 많이 올라서 떨어지면 폭락장이 일에다가 가진 이유를 붙여서 시장 미참여자는 못 사시는 거고 해야 될 투자 정작 그죠? 네. 그리고 대신 위험한 투자 10을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곽창석 대표님이 얘기해 준 거에는 10 중에 9가 이익이라고 하면 1이 리스크라고 생각해서 9만 이제 침소봉대를 자꾸 시켜서 어떻게든지 해야 되겠다는 당위성을 부여하고 그런 것 같아요. 투자하는 사람들의 패턴을 보니까요. 예, 뭐 특히 지금은 이 주택 투자를 거의 막아놨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여유 자금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도 이제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계속 부동산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 땅도 보면은 뭐 물류 창고를 낀 투자라든가 또는 가든 같은 데도 이제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것도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이런 가든 같은 게 영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식당 가든 얘기하시는 예,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파트를 못하게 하면은 점점 이제 전원주택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전원주택 중에서도 지금은 이제 주택에 대한 거를 틀어 막아놨으니까 땅 중심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 위치에 입지에 따라서는 전원주택은 짓는 순간에 건축비는 날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돈은 잘 안 됩니다. 근데 신중해야 되는데 그림으로서 이렇게 막 예쁘게 그림이 그려지면 너무 예쁘죠. 예,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정말 내가 여기 집을 지어서 그냥 사는 거지 돈 벌 생각은 하지 말으셔야 그럼요. 돼요. 예, 진짜 사는데 만족감을 느끼고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본인이 힘들어서 선택한 거니까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아니, 저도 어제 또 제 친구를 만났는데 교수인데 이제 은퇴하고 어디 이제 지방에 전원주택을 지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친구한테 진짜 지난 한 30년 동안 수도 없이 많이 이 기회를 줬거든요. 근데 결국 한 번도 실행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은퇴하고 또 전원주택 지어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 제가 곽 대표님이랑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다 보니까 같은 인맥들을 자주 이제 술자리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해요. 그 특징이 있어요. 곽 대표님 예전부터 알았던 지금 이제 높으신 위치에 있는 언론사 대표나 이런 분들은 곽 대표님한테 한 100만 번쯤 물어보고 100만 번쯤 얘기를 들어요. 투자 기회를 줘요. 근데 그분들은 본인의 시장 미참여자의 기준이 뚜렷한 분들이니까 못하세요. 근데 오히려 돈 버시는 분들은 쫓아나왔던 신입 기자나 신입 사원들은 곽 대표님 얘기를 듣고 실행을 옮겼더란 말이죠. 그래서 투자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던 사례를 여러 차례 봤죠, 우리요. 그렇죠. 자, 오늘 갑자기 떠오른 말 막 하겠습니다. 공짜 점심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기준은 이 투자를 하고 내가 뭘 잉여를 내서 수익이 생기는 이런 측면에서는 절대 바뀌지 않는 원칙입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근데 하이 리스크 없이 어떻게 하이 리턴 되면 그게 뭐 되겠습니까? 자, 오늘 놈놈놈했습니다. 꼭 해야 될 투자, 해도 무방한 투자, 신중해 해야 할 투자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눴고요. 재밌으시죠? 주위에 지인들에게 좀 많이 전파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 지난주에도 두 분께서 또 후원을 조금씩 해 주셨습니다. 너무 큰 도움으로 저희가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좋은 정보, 뚜렷한 가이드라인을 주신 분은 주식회사 도시화공간 곽창석 대표님이셨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